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확실히 3월이 돼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식시장에도 이런 좋은 기운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시장이 참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큰 반등으로 인해서 낙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행이었을 것이고, 먼저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장 후에는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기대치를 웃돌았던 지난달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어제 1.5%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2.5%까지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는데 저점 대비 종가 거의 4% 가까운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S&P 500도 마찬가지로 2%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물론 S&P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중한 때 1%의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 3%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지수도 1.8%의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달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발표 직후 크게 반등을 할 수가 있었고, 나스닥은 어제 저점 대비 4%, 그리고 S&P 500은 3%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제 미국의 3대 지수의 강한 반등,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내일 이런 흐름이 아시아시장까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심을 갖는다던가 두려워한다던가 그런 마음보다는 절대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런 부분을 믿고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조금은 주가의 방향성이 나뉘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LG화학은 4.5%의 상승이 나왔고,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4.5%의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 22%의 강한 하락이 나온 위치거든요. 반면에 LG화학은 고점 대비 10%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주가 흐름이 나뉜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흐름이 나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ITC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전반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했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과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SK의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고, 또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SK이노베이션에게 지난주 금요일날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굳이 투자 종목도 많은데 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석유화학 비중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사업이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보다는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화학기업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이 석유화학 쪽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터리 사업 매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조금은 석유화학 사업에 비해서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과의 소송건, 물론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이라는 큰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 투자를 할 때 조금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LG화학과 합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만에 안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악재도 다시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산은 조금 더 확실한 곳에 투자하고 내 스스로가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2월 말부터 주가의 하락이 조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번 삼성 SDI를 살펴볼게요. 고점 대비 약 16%, 17%이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10% 전후로해서 지금 손실을 보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10% 내외에서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더라도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지금 주가는 일시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또 내년에, 내후년에, 심지어 3년 뒤, 4년 뒤 더욱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같은 선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며칠 전에 LG화학이 GM과 함께 미국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SK이노베이션하고 합의 결과가 나왔는데, 포드에는 4년, 그리고 폭스바겐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죠. 그래서 아마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포드하고 폭스바겐, 이 기업들이 LG화학과 합작 공장 설립에 대해서 문의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가 있는 기업, 우리가 투자해야 될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이면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삼성 SDI하고 LG화학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미국으로 나와 있지만 전기차 시장 규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 생산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종목만 내다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위 버전, 산업에 대해서 내다보시고 그 산업 위에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젠, 조금만 압축시킬게요.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작년 초부터 8월까지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8월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기업들하고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검사할 때 쓰이는데, 물론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단키트, 과연 올해 그리고 내년 얼마나 시장의 성장이 있을까, 이런 점들을 예상해봤을 때 저는 꾸준한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배터리,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전기차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도 10대 중에 한 대가 채 되지 않을 텐데, 이런 모습들이 반대로 2대, 3대, 9대 비중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2차전지 산업의 성장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2차전지의 기대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가 있다면 지금의 단지 10%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할 구간인지 아니면 홀딩할 구간인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더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길 기대해보면서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